안정적인 5선발 로테이션 구성을 목표로 하는 삼성 라이온즈가 FA 시장에서 필승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불펜 투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있을까? 올 시즌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하고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삼성은 시즌 초반 선발 로테이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원래 4선발 후보였던 백정현이 3월 2차례 등판 후 종아리 부상으로 로테이션에서 빠지면서 6월 말까지 복구하지 못했다. 또한 시즌 시작부터 선발 투수로 보직을 변경한 좌완 이승현은 5월 4번의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 6.86을 기록하며 기복을 보였다. 더욱이 외국인 1선발인 코너는 4월까지 평균 자책점 5.35로 안정감을 찾지 못했으며 첫 경기 이후 5월 10일까지 8번의 선발 등판에서 단 한 번도 6이닝을 소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백정현이 부상에서 복귀하고 코너와 이승현이 안정감을 찾으면서 삼성 선발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백정현은 17경기 6승 5패, 평균 자책점 5.95로 눈에 띄는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후반기 동안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다. 코너도 5월 평균 자책점 2.89로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며 최종적으로 28경기 11승 8패를 기록, 시즌 초반 5점대였던 평균 자책점을 43까지 낮췄다. 이승현은 선발 전환 첫 해였음에도 후반기엔 다소 주춤했지만 17경기 6승 4패 평균 자책점 4.23으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며 내년 시즌을 기약했다. 또한 묵묵히 자기 역할을 다한 토종 다승왕 원태인과 레이스의 활약도 더해져 삼성은 리그 평균 자책점 3위, 4.49, 이닝 4위, 735 3분의 2로 리그 평균 이상의 선발 마운드를 구축했다. 뜻밖에도 황동재, 이호성 등의 선발 가능성도 확인했다. 그러나 불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삼성은 올 시즌 블론 세이브 25개로 리그 2위를 기록했다. 오승환, 임창민, 김재윤 등 나이가 많은 필승조 투수들의 체력 부담을 나눠줄 투수가 부족했다. 결국 마무리 투수 오승환은 시즌 후반 1군에서 제외되었고 임창민과 김태훈 등 주요 불펜 투수들은 한국 시리즈에서 3경기 1, 3분의 2이닝 3실점, 3경기 2이닝 5실점 4자책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삼성은 아직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내년 시즌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는 불펜 노장들의 부담을 덜어줄 카드를 영입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데뷔 이후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끝판왕 오승환이 계약 마지막 해에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이번 시즌의 출발은 좋았다. 오승환은 전반기 리그에서 가장 먼저 20세이브를 기록하며 삼성의 뒷문을 지켰고 6월 14일까지 1승 1패, 21세이브, 평균 자책점 1.67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6월 말부터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7월부터 급격히 부진에 빠졌다. 8월 7경기 1승 2패 1세이브 평균 자책점 10.50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오승환은 8월 16일 김재윤에게 마무리 자리를 내주고 2군으로 내려갔다. 재조정을 마친 후 8월 26일 1군에 복귀했지만 복귀 이후 10경기, 9이닝, 2패 2홀드 2블론 세이브, 평균 자책점 7.00으로 여전히 불안정했다. 다시 2군으로 내려간 오승환은 퓨처스리그에서 2경기 동안 2이닝 무실점으로 컨디션을 조금씩 끌어올렸다. 그러나 박진만 감독은 오승환의 구위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즌 끝까지 구위를 되찾지 못한 오승환은 결국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었다. 2005년 프로 데뷔 이후 2021년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29경기 2승 1패 13세이브, 평균 자책점 1.71, 42이닝 8실점 8자책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가을의 사나이로 통했던 오승환에게는 더욱 아쉬운 시즌이었다. 올해 오승환은 최종 성적 58경기 3승 9패 27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4.91로 그간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남겼다. 세이브 부문에서 리그 2위에 올랐지만 데뷔 이후 가장 높은 평균 자책점과 최다 패전을 기록했다. 블론 세이브 8회 도 개인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리그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삼성은 지난해 오승환과 2년 총액 22억 원 규모의 FA 계약을 체결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세 시즌 동안 30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오승환을 믿었으나 오승환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올해 삼성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정규 시즌 2위에 올라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지만 구원 평균 자책점 4.94, 리그 8위로 불펜에 여전히 약점을 드러냈다. 구원진 강화를 위해 김재윤, 4년 58억 원, 임창민, 2년 8억 원, 에게 큰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삼성은 오승환의 부활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오승환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 43세가 되는 오승환은 계약이 끝나면 은퇴를 결심할 시점에 다다른다. 명예를 회복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약 마지막 해, 오승환이 반등에 성공하여 삼성 불펜의 끝판왕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장현식은 놓쳤지만 여전히 간절한 삼성의 불펜 강화, FA 영입 내부 육성 선발 보강 복잡한 계산. 삼성은 여전히 불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외부 FA로 각 팀에서 클로저로 활약한 김재윤과 임창민을 영입하며 스토브리그의 중심에 섰고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시즌 역전패 38회로 이 부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삼성은 김재윤, 34, 4년 58억 원, 임창민, 39, 2년 8억 원, 에게만 66억 원을 투자했고 오승환을 붙잡으며 22억 원, 김대호에게는 4억 원을 쓰며 총 92억 원을 불펜 강화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시즌 초반 삼성의 마무리 투수 3명은 탄탄한 모습을 보였고 오승환은 세이브 2위, 임창민은 홀드 2위, 김재윤은 홀드 4위와 11세이브를 기록했지만 평균 자책점, 이닝당 출루 허용, 판타율 등을 보면 시즌 내내 삼성은 불안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었다. 역전패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31패였지만 7회까지 앞서고 있던 경기에서의 승률은 0.853, 64승 11패로 최하위였다. 시즌 초반 삼성의 7회 이후 상황에 대한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돌아갔다. 가을 야구에서도 불안한 뒷문은 결국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고 준우승 직후 박진만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신구 조화가 잘 이뤄져 좋은 성과를 냈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불펜 쪽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장기 레이스에서는 불펜의 안정감이 중요하다. 선발진은 잘 운영되었지만 불펜을 재정비해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스토브리그 개시 후 불펜 강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였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순조롭지 않았다. 장현식에게는 큰 금액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LG의 노옵션 52억 원을 넘어서기는 어려웠다. 김원중, 4년 54억 원, 곽구승민, 2년 21억 원, 은 롯데 자이언츠에, 우규민, 2년 7억 원, 은 KT 위즈에 남았다. 현재 시장에 남은 불펜 자원은 노경은, 이용찬, 임기영, 김강률, 임정호, 문성현 등이 있다. 그중 노경은과 김강률은 꾸준한 활약을 보였지만 고령과 부상 우려로 과도한 계약을 체결하기엔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다른 선수들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성적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입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김재윤, 임창민, 최지광, 김태훈. 이상민과 가을 야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파이어볼러 김윤수, 그리고 전체 3순위 신인 배찬승이 합류할 예정이다. 또한 시즌 초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최하늘과 2년차를 맞는 육선엽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시즌 막판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오승환과 가을 야구에서 한계를 보였던 송은범의 미래가 불확실해 삼성은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2024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만큼 내년에도 가을 야구 진출은 물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보강이 필요하며 확실한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는 자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을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내부F의 자원 김원공과 류지혁도 시장에 나와 있다. 또한 외국인 선수 구성 역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만약 적합한 선수가 없다면 트레이드도 고려할 수 있다. FA 시장에서 확실한 불펜 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삼성이 어떤 우선순위로 접근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